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2641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해내며 연중 최고점을 찍어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보시면 삼부토건, KC, 또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23.54%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전자홀딩스도 29.96%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5.92%로 6%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부토건이 6.9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리고 건설주들로 엮이면서 삼부토건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KC도 4.41%로 다시 한번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가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17,79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CB 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구글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PCB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기계 성능이 좋아질수록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PCB를 쌓아 올리고 있는 MLB 등 이 기판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MLB 등 기판의 경우 80% 이상이 중국산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에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자홀딩스 살펴보시죠. 한국전자홀딩스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 사업인데요.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 연결 기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29.96%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449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전자홀딩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두 가지 종목 모두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하나씩 전달해 드렸는데요. 반도체 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 그리고 업계 차원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초격차를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반도체를 향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을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액 규제안을 발표를 한다든지 세액을 많이 깎아준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 기업을 많이 도와줄 만한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또한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5.92% 상승한 18,97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대형 원전 본계약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관련 부문에 대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NH투자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추가 수주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RM로 원전 부문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이번에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가 1.82%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0.19%로 소폭 조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6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26만 7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었는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 투자 논의 소식 및 사이버트럭 생산 소식이 긍정적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 테슬라는 연간 37만 5천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페인 발렌시아 투자 문제와 관련해 현지 당국과 논의했다는 점까지 밝히며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를 일제히 개선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녀공장이 12.74% 오른 46,9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마녀공장이 첫 상장 날에 따상을 기록했고 둘째 날에도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한 가지씩 안고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루트로닉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루트로닉이 13.68% 올랐고요. 36,1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한은컴퍼니가 미용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을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요. 루트로닉의 자발적 상장 폐지를 단행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또 공개 매수가에 도달을 했는데 제시했던 이 공개 매수가는 36,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를 보시면 36,150원까지 올라서면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이 한은코의 경우에는 이번 공개 매수를 시작으로 상장 폐지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인구 고령화 및 젊은 세대의 수요와 구매력 확대 등 인구 통계학 및 경제적 성장세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며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루트로닉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86% 오른 33,0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이 더 추가되면서 총 10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9일 현대바이오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을 했던 제프티에 대해 코로나19 임상 이상 종료 후 최근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이 더 늘어났고 여기서 원숭이 두창 관련제로 엮이면서 현대바이오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특징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기대가 되는데요. 월요일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했다는 건데, 지금 미국장이 나스닥이라든가 그 S&P 500도 마찬가지로 강세장이 돌입했는데, 그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이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도 강세장으로 돌입한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앞에 이제 그 60이랑 3천을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가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밀리언 오닐의 컵 위드 핸드 패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인데
일단 그 61만 3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따라 붙으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 RL법이 적용되면서 그 AMPC에 따른 실적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3분기에 배터리 3사가 그 소지 잔고가 1,100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요게 LG에너지솔루션이 600조 이상 소지 잔고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배터리 3사가 이제 소지 잔고가 그 1,0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3분기에 충분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만 2025년 기준으로 300기가와트시에 대한 캐파를 좀 완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AMPC에 대한 수혜가 아마 해가 지날수록 더더욱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뿐만 아니라 동사가 이제 그 LFP, 그 ESS용 그 LFP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증설을 하는데,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매년 그 ESS 시장도 한 1.5배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랑 ESS 시장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고, 오늘 시세 61만 3천 원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61만 3천 원의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이전까지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볼게요. RF세미, S트래픽,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애경케미칼, 진영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정한 이슈로 인한 테마의 형성보다는 개별적인 공시에 의해서 급등락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한가로 마감한 RF세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세미는 본장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1,250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이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공시를 전해왔습니다. 싱가포르 업체와의 195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85%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9.88% 상승하면서 23,35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도 이 RF세미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종목 S트래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 8.05%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상승 재료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본장에서 현대차가 이번 달 안에 전기차 충전기 품질 검증센터를 개소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 S트래픽도 시간의 거래에서 8.05% 상승으로 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9% 상승했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우선주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상승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BMW 본사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분할 후에 기존의 법인이 분할된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물적 분할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장이나 지분 매각이 있을 때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인 IPO 소식이 없다라는 점을 전하면서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6.0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진영은 본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진영에도 시간 외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진영까지 시간 외에서 4.20% 상승으로 8,19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에코 머티리얼즈, DB, 무림 PMP, 이루다, 꿈비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BGF 에코 머티리얼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87% 하락하면서 6,2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마감 이후에 75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KNW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요. 유증의 규모는 총 1,350만 주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9.8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외의 종목들은 특별한 하락 이유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종목들인 만큼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DB는 3.39%, 무림 PMP는 3.13%, 이루다는 2%, 콤비는 1.9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바닥권에 이제 위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BMW와 이제 미니 수입차 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 그 신규 그 출범하는 이제 그 신설 사업이 그 회사가 이제 코롱 모터스라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BMW 그 딜러사가 이제 코롱 모터스가 되고, 아우디 딜러사가 코롱 아우토 해가지고 대략 6개의 지금 수입차 브랜드 독점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그 독립 법인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좀 효과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판매라든가 AS라든가 전체 네트워크를 재정비해가지고 지금 사업 경쟁 강화를 하겠다고 그 목표를 밝힌 만큼 주가도 이 정도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기까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개상승 나와서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손실을 보고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좀 길게 타임라인을 길게 좀 가져가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투자에도 이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CPI 발표부터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월요일이겠지만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